어떻게 지냈어? 그냥 출근하고 비슷하게 지냈는데. 교육은 끝났고? 네, 교육은 근데 또 11월인가 12월에 다시 들러가야 그게 마지막 서티 하는 교육이 또 있긴 해요. 병원에서 실장이랑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큰 며칠 좀 힘들었어요. 나무님 생각이 좀 많이 났거든요. 연락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고 이랬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은? 실장이 계속 은근하게 약간 히스테릭하게 괴롭히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솔카님만? 네, 저랑 승. 근데 그냥 그러려니 넘기다가 저도 이제 감정이 쌓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물건을 던진 거였어요. 앉아있는데 뒤에서 계속 뭔가 하고 있어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치료 끝나고 잠깐 휴게 시간 아니고 치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FS 기계 요만한 좀 무거운 기계가 있는데 그걸 제 쪽으로 탁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엄청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 사람이 했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환자 보러 갔다 오고, 좀 화를 삭힌 다음에 자리 돌아왔을 때 그 기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러 갔어요.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하는 도중에 말을 걸면 안 됐었는데 되게 조용히 그냥, 실장님 근데 이거 저한테 왜 던지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인상 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나왔거든요. 저만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근데 하필이면 옆에 있던 사람이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긴가민가 하면은 걔도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기분 나빠하면서 던지고 자기도 봤다고. 아무래도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미친 사람이다 이러고 서로 평소처럼 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장실로 부르는 거예요. 실장실로 불려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뭐라고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저한테 빠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물건 던진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러면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물건을 건네드릴 때 그렇게 건네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언제 그래?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길래 본 사람이 있으니까 실장실 나가서 잠깐 들어와 보라고 얘기해보라고 실장님이 물어보니까 던졌다고 대답을 하죠, 걔도.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바쁘면 말을 하면서 이거 충전됐으니까 써라 뭐 이 한마디건 굳이 기계를 던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기계 충전됐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라고 준 거라고? 네,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히스테릭하게 구는 걸 봤으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평소 습관대로 이렇게 사람 막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고 느껴서 그만하시라고, 저는 할 말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전에 또 갑자기 전체 회의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 쉬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를 호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휴게 시간이니까. 근데 김도아 선생님이 뭐라고 이러고 일어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앉으라고. 앉아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계속 변명을 하듯이 반복하니까
저도 약간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올라가서 피치를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그게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엄청 분명한 목소리로 약간 그 사람한테 대드는 느낌이었겠죠.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상황이 지나가고 제가 뭐라고 계속 따박따박 뭐라고 하고 물건 던지는 건 사람한테 할 일이 아니고 직급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거는 틀린 일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 꺼내신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하면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또 점심시간이 딱 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열받고 말았겠거니 이랬는데 아니 수요일에 있었고 제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다음날 퇴근 시간 다 돼서 팀장 통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근데 애초에 거길 안 들어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서야 들어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회의 시간에 팀장이? 실장 있는 그 실장실에 팀장이 들어가 보라고 해서 2명이 있고 제가 들어가고 되게 권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랑 나랑은 직급이 차이가 있고 알겠는데 그거는 직급 떠나서 사람한테 물건 던지는 건 잘못된 일이고 대든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길래 그걸 애초에 점심시간 전에 전체 회의 시간에 얘기한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뭐라고 계속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저는 사과할 일이 없고 만약에 실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미안했다라고도 한마디라도 하면 난 할 얘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위서를 꺼내는 거예요. 경위서를 저한테 쓰라고. 그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는 어제랑 똑같은 상태고 할 말이 없다 이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 직원이 거짓말해서 괜히 누명 써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완전 어느 정도 쌓여 있었나 봐요. 저도 말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그 사건도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린 거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언성 높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한 거 보니까 금요일부터 어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실장도 저한테 말 안 걸고 저도 실장한테 말 안 걸고 팀장이 조용히 와서 또 경위서를 주더라고요. 그 팀장은 어떤 태도인데? 팀장이요? 그냥 실장 편을 드는 거야? 너무 족같다 진짜. 힘으로 찍어보는 거 너무 싫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목요일쯤인가 나무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 얘기도 하고 싶고 뭐 해도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내가 너무 지나친 건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나한테만 생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이상한데? 네, 이상하다고요? 그 생각은? 왜요? 큰일이 본인한테만 생긴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빈도수가 그렇다. 한국 직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직장 다녀본 적은 없지만 교수님 밑에서 일할 때 비슷했어요. 더 그랬겠다. 교수들은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개인적이고 더 이상한 부탁하고 그쵸, 개인적인 그 집 가서 이제 고양이 봐주고 정신 나갔다 진짜. 근데 이제 그 교수님하고는 저는 또 너무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고 막 거의 근데 그쪽에서 부르는 거죠 사실. 그쪽에서 날 이용하는 건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도 약간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대들었다가 어디 교수한테라는 말을 들었죠. 기가 어디 지금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나한테 따지냐고.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길 가다가 마주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요. 그쵸.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그들의 마지막 무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거 사실 그냥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직급이 무너지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네, 그게 무너지면 자기 모든 게 무너지나 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존나 중요하구나. 이게 생명보다 중요해서 내가 하급 직원한테 잘못을 인정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높다는 것만으로 갑질하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루카님은 그동안 그 직장에서 너무 고생을 했고 혼자서 거의 독박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카님이 그렇게 막 터져서 말한 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이해해주니까 공감이 좋아요. 돼. 좋아요. 좋은데 경희서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요? 그냥 주길래 그냥 책상에 올려놨죠. 그냥 그날 엄청 언성 높이고 실장실 들어갔던 날 그 팀장도 저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먼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분이 먼저 예의를 어기셨다 얘기를 하니까 저분? 이러면서 고장이 났는데 너무 그 모습도 웃기고 근데 너무 그 웃긴데 너무 그 직장 안에서는 너무 권위적으로 약간 압박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도 치료사인데 팀장은 뭐야? 팀장도 치료사예요. 그럼 팀장 밑에 다른 실장이 또 있어? 여기는 실장이 위에 있고요. 팀장이 밑에 있어요. 아, 실장이 맨 위야? 네. 작은 팀장이에요. 근데 이게 주변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나서 다 눈치 보고 막 이러는 게. 저 되게 불편했는데 어제 선생님들 중에 직급 있는 주임 선생님이랑 그 다른 부서인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선배 직급 선생님이랑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너무 그냥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스택이 있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되게 이제 막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치료 중간에 약간 그 사람이 시간표를 어기고 치료하고 있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긴 한데 치료 중간에 가서 얘기한 거는 너가 잘못된 일이다. 입장이 이해되고 둘 다 솔직히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실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실장이 그래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좀 생각이 들더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임님이 막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잘하는데 실장한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면 엄청 온도차가 커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거나 놀라하는 게 그때 좀 다시 한번 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 때문에 뭔가 궁지에 몰렸다고 그런 상황이 이제는 아닌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수풀이랑 싸웠을 때도 있잖아요. 되게 엄청 반응적으로 화를 냈잖아요. 물어보는 때 화 내면서 물어보고 나중에서는 그게 잦아들었는데 직장에서 또 그런 대상을 만나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때 던졌을 때 본인 애인이 옆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왜 가만히 있었어? 얘는 원래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이 엄청 다르고 가만히 있다고? 오히려 얘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가 좀 나서서 실장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실장실로 잠깐 가시자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런 모습이 안 답답해? 나는 좀 그 장면이 좀 이상한데? 답답해요. 답답하고 근데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약간 인정을 해버렸어요. 다 할 수 없다니 뭘 다 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내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고 보조해주고 차라리 일을 더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고분고분 말을 듣는 스타일인데 아니 그거랑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니 내가 힘들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편은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실장실 불려가지고 얘기해서 잠깐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나가고 나서도 계속 붙잡고 언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꺼내오긴 했어요. 나오라고 더 할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말할 필요가. 그래도 뭐 액션을 하기는 했네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괜찮아. 나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같이 있어. 근데 질문 던졌어. 실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옆에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있었다며. 뭐 했는지 사실 모르겠고 저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탁 큰 소리가 나면서 물건이 떨어졌고 이걸 보자마자 냅다 일어났어요. 한 3초인가 5초 생각하고 왜냐면 거기 더 있으면은 이제 뒤돌아서 화를 낼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어나서 환자 쪽으로 갔죠. 그래서 사실 얘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안 서운하다고?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런- 서운해요. 서운한데 근데 내가 이렇게 참는 걸 못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나서는 걸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왜 웃어요? 이해가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루카님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돼. 마음이요? 그걸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이게? 그럼 나중에 만약에 애인이 루카님 못 참는 것 때문에 나 사실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왜냐면은 중간에 제가 서운하다고도 표현을 하기는 했고 그때 뭐래요? 남친의 반응은 좀 어때요? 미안해하죠. 미안하다고? 우물쭈물 미안해해요. 그리고 좀 마음 좀 알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루카님만 어디 약간 가든지 통할 좀 맛이 그렇게 나는 느낌이 되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근데 이게 괜찮다고. 그냥 감내가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게 지금은 감내가 돼도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사실 좀 나는 밤님이 모르겠어. K님이랑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 밤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비슷할 응.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완전 괜찮지는 않거든요. 전 요구할 서운해. 것 같아요. 서운한데 요구해요. 그래서 아니 집단을 보내. 집단이요? 어차피 이제 여기 사는데 왜? 싫어?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약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갈등을 안 싫어해. 수가 있나? 갈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갈등하는 게 얘한테는 최고조인 것 같아요. 살면서의 최고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갈등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갈등 적은 요일이 있어. 응? 갈등 적은 요일이 맞아, 있다. 있어. 요일인데요. 철새내는 갈등 그렇게 많이. 이거 철새가 근데 싫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갈등 적은 요일이 있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무튼 그래. 그래서 경위선 어떻게 할 건데? 경유서 왜 고민이 좀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은 안 써야겠다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러시는 거냐 물어봤어요. 나는 실장이고 난 부서장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진짜 엄청 진지하게 화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짝 흔들렸는데 일단 돌아섰잖아요.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일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면 쓰는 게 진짜 맞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실장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이거는 인간 관계의 문제지 업무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무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안 쓰는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안 썼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제 스텝이요. 아니 그 상대 사람은 그럼 그럼 이제 어쨌든 병원 쪽에서는 당연히 실장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 많지.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신조리인데 연차가 적어서 월급을 되게 조금 줘요. 그리고 근데 좀 여기 업계가 이상한 게 연차가 되게 적은데 1대1 개인 치료를 안 하고 기구나 뭐 전기 치료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수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계에서는 약간 풍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표가 저희한테 초반에 뭐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무슨 지원금이 있는데 이걸 너네가 서류를 준비해주면 할 수 있으니까 해줘라. 근데 저희한테 뭔가 이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안 한다고 했었는데 불러다가 뭐라고 했나 봐요. 왜냐면은 거의 1년치 연봉을 정부에서 받아다 쓸 수가 있는데
실장이 그때까지는 괜찮아서 부탁해서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희한테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자르진 못하겠네. 근데 사실 잘리면 고마울 것 같아요. 차라리 실업급여 받고 맞지? 다른 직장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 얼마나 됐어요, 다른지?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네. 그러면 나오긴 나오구나. 저는 루카님이 그런 마음이면 여기 안 다녀도 나 너무 지쳤고 그런 마음이면 저도 경위가 안 쓰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제 꼭 거기 다녀야 되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맞아요. 아마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그래요. 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어지간해 진짜. 아휴 진짜. 어딜 가봐요. 그때 나는 루카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윗사람들이 할 때 말하고 이러는 게 나 너무 대단해 보여요. 난 되게 부럽거든요. 그렇게 못해가지고 더 당하거든요. 갈굼당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남친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남친이었으면은 그 물건 던져줬을 때 순간 내가 잘못 본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실제로 던진 거 맞나? 이러면서 확인을 하다가 정확하게 이제 인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 들으니까 남친이 그런 말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게다가 또 같은 직장이고 그러니까 더 쭈뼛쭈뼛했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남친 그런 마음이 또 이해가 가는데 내가 루카님이었으면 또 서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쪽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근데 루카님은 또 괜찮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나? 그 남친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내 생각 든 걸로 얘기하면은 나는 경위서도 솔직히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여태 이렇게 말 또박또박 잘하고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와서 경위서 딱 쓰면은 내가 지고 들어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편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여신님은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이에요? 여신님도 막 좀 화내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었나? 저는 참지를 못하고 약간 흥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가는지 그걸 돌아서 좀 후회가 막 그럼 좀 루카님한테 이입되지 않아요? 루카님이 되게 멋져 보였고 되게 이해됐고 그 상황에서 당하는 때 이제 또박또박 얘기 잘한 거에 대해서 좀 멋져 보였고 그리고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저를 통제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것도 이제 계속 그런 마음에 짓눌려서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는 이제 이게 다 나 탓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 내 탓인가? 내가 잘못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그다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말 들으니까 그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들어봐도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급이라서 계속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박따박 이제 논리서 연하게 얘기한 거는 너무 속 시원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는 그때 흥분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막 뭐가 나가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지금 되게 집단에 다니면서도 아직 그거는 못 고쳐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해야 고쳐지지. 지금 30분 동안 얘기할 때 가만히 있고 지금 K님이 해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고쳐져? 네. 또 지금도 그것도 따져야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뭔데 이렇게 소리를 따박따박 따져야 따지는 연습을. 왜 울어요? 아니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게 상기되면서 그때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지금 눈물이 나요.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그 상황들. 이런 근데 아까 루카님이 그 얘기 했잖아.
무슨 마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차분하게 잘 참고 억울해도 잘 참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보다 사회적인 사회 스킬이 더 좋아 보이고 잘 참아지고 근데 나는 성미가 너무 이래서 이걸 못 누르고 울컥해서 또 할 말 해버리고 그래서 갈등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라이가 약간 걸리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본인 인생에?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또라이가 본인 인생에만 걸린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겪는데 저는 그 빈도수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얘기 좀 해줘. 또라이 많아요? 본인 인생에 걸린 또라이들. 어때요? 저런 생각 안 했어, 미실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그런 생각보다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걸리는 거야. 같은 마음에? 비슷하게 맨날 이렇게 나한테 계속 문제가 돌아요. 못 참겠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상한 건가? 못 참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말 못하고 눈치 보고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대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저도 그런 생각 또 했었어요. 또라이는 진짜 많이 만났죠. 근데 아무튼 지금 둘은 다르잖아. 미실님은 얘기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런 사람 걸리고 루카님은 또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주체를 못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어떤 스타일이든지 걸릴 사람은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 입장 자기 삶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자기 삶만 알잖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까보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지. 루카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 근데 뒤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미실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는 물론 감정이 힘들었지만 그냥 좀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성인 돼서도 많이 힘들었고 또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집중해 집중. 힘든데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적으로 좀 안정이 됐잖아요. 마음은 힘든데. 네. 왜 이렇게 남대하듯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본인 어렸을 적에는 어쨌든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힘들었지만 관계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진 않았잖아. 20살 때까지는. 그 20살부터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이혼하고서 힘들었고 지금 남편 만나기 전까지. 근데 지금 남편 만나고 나서 상담도 받고 괜찮잖아요. 관계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마다 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런 생각하면 죽고 싶어 그냥. 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기들마다 좀 있는 것 같아. 루카님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고 이제 지금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초반이 조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애인도 있고 본인이 지금은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좀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나무님 말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제가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굳이 몰린 상황도 아닌 걸 인지도 하고 괜찮고. 힘든 거는 근데 그 순간에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나. 맞아. 그러니까 힘들 때는 힘들어하고 화를 낼 때 그거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보다 너무 확산돼서 그런 걱정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주변에 본인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 되지. 남자친구나 또 내 생각 났다면 그럼 숲을 생각하고 집단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나한테도 좋은 사람들이 있지. 이걸 좀 가져가고 가야 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좀 할 말을 좀 더 내 목소리를 내면은 좀 덜 그러나?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어떤 회사 사람들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그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들이어서 금방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목소리 내면 오히려 더 크게 피곤해지지. 그래서 그냥 이럴 경우에는 그냥 좀 너무 힘들지만 않게 표현 좀. 그러니까 저번에도 할 말 하니까 되게 고깝게 말을 그렇지. 받아치길래 그렇지. 나는 내 목소리 내면 안 돼. 나 이 생각도 들고 계속 아니 쭈그리고 있어요. 그동안 몇 번 했던 건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영 아니다 싶을 때는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무튼 경위서는 본인 판단대로 가보자. 나무님 판단 어때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나 같아도 안 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고. 좀 이거 어려운데 네. 뭐 어차피 잘려도 본인 오히려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그럼 괜찮아. 안심이 돼. 그 케이님이 말해줬을 때도 좀 든든했는데 미션님도 이제 3명이 얘기했으니까 나 안 쓸래. 그 문서는 진짜 쓰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대신 이제 그러면은 뭐 실장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네. 더 뭔가 더 압박을 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뭐 징계위원회를 뭐 열어서 할 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지도 피곤해져. 그래서 이거는 같이 죽자 느낌으로 가는 거야, 북한님은. 저 하나 때문에 정말 그럼 진짜 우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랬으면 일단은 실장을 같이 죽자. 왜냐하면 실장이 이거 일을 크게 벌리면 지도 피곤하거든. 아 근데 실장이 이 업계가 소문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 좀 했었는데 하여튼 그건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그 실장이 다른 치료실에서 2번인가 쫓겨났대요. 또라이가 진짜. 그 팀장도 사실 직급이 그전에는 없는 그냥 나이든 치료사였는데 뭐라 그러더라? 엄청 무시당하고 일 제대로 안 해서 혼자 겉돌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 진짜 초반에 되게 짠한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자 선생님들이 더 목소리가 크고 잘 뭉치고 잘 돌아가고 근데 이 직급들은 밀리는 거 같고 실장이 심지어 초반에 제가 퇴근 전에 좀 늦게 있었는데 울었어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들다고 자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때 너무 짠한 거예요. 한 3개월간은 실장이 일을 안 하고 약간 놓치고 이러고 있으면 다 해주고 걔 일 다 해주고 걔 뭐 심부름 시키면 하고 뭔가 혼자 이러고 끙끙 매고 있으면 하고 이랬는데 이제 다른 여자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알면서 그때 딱 열받는다. 나 이용당한 거구나. 눈치를 챈 거죠.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그게 스택이 쌓였는데 남자 치료서 거짓말 어쩌고 저쩌고 쌓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감정가가 높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입이 돼요? 아니, 왜요? 저 예전에 네. 그 문제 교수님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교수님 편을 들고 다른 교수님들이 다 등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위해서 싸워준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K님이? 제가요. 기억나요? 혹시? 저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그게 뭔가 일이 그러니까 저희 통번역 센터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이 여여대. 근데 이제 그걸 뺏고 싶어 하는 거야. 짭짤하니까. 근데 교수님 그걸 우리 과 자치로 남겨놓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징계위원회를 진짜로 열고 이 교수가 센터장인데 거기서 내려와라 막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너희 이익에도 맞으니까. 그래서 막 서명 받으러다니고 교수님이 그때 진짜 히스테릭했는데 근데 그때가 저희 아빠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 알았어요 교수님도.
그랬는데 너무너무 나를 잘 써먹고 나중에는 또 그렇게 관계. 나중에는 교수님은 여전히 교수인 거예요. 나 근데 학생이고. 억울했겠다.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학생들 도와주는 학생 중에서도 제일 화가 나는 게 약간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좀 못 참고. 그래서 교수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난입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뭐 놓고만 나왔어요. 놓고만 나왔는데 그 진짜 10초 동안에 온갖 들욕을 다 듣고. K님이 직접? 네. 그 교수들이 막 욕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지켜주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원장님이랑 따로 원장실에서 만나서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교수들이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잘 통제할 테니까 들어가서 그것만 놓고 나오라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무섭고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섭고 다 교수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렇게 제가 하고 나왔을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네가 나와서 한 거잖아 이런 느낌이고 뭐 힘들긴 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갑자기 그게 너무 생각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직도 학교 잘 못 가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야? 5, 6년 전인데 좀 그게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 안 하죠. 이제 말하지. 근데 그렇게라도 위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라도 그런 사람이랑 헤어짐? 끊어낼 수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옆에 모르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길었으면 긴 만큼 더 힘들었겠죠. 시발 새끼들이네 진짜. 그 세상에 비겁한 사람 너무 많고 앞뒤가 다른 사람도 너무 많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정말 혈안이 된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든 내가 얼마나 절박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제일 힘든 거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의 열에 여돌아오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속상했었는데 좀 독하님도 그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개빡쳐가지고 되게 진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루커님 거기 어떻게 다녔는데 무슨 마음으로 다녔는데 그 와중에 그거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뭔가 욕구와 그들의 욕구가 그냥 맞물려서 이런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씨발 똥 밟았네? 약간 이런 느낌? K님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 쓰는 게 좀 느껴져서 좋아요. 근데 교수님도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할 때 감정이 올라오는 게 막 폭발하신다고 그런 거였어요? 나 그게 좀 상상이 안 가서 난 저처럼 말 못하고 이렇게 툭툭 눈치 보고 막 그런 스타일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다음 후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그래서 다시 피하게 돼요. 그 싸움에 대한 후회감? 이래서 아니 어떻게 폭발을 하는데요? 나 상상이 안 가. 그 핵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것들? 별난 얘기 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감정의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막 떨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방법은 이제 참는 거다 했는데 여기 와서 쫓아온 게 막 화가 나고 표현해서 그거는 이때까지 어떻게 내가 오르고 참아 오르고 연습한 건데 지금 처음에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를 내도 조금
부정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핵심 아닌 막 다른 말을 막 이렇게 튀지 말고 따뜻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거 아니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졌어. 그러면은 뭐가 달라져? 사람들이 내가- 꼼짝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내가 횡설수설했다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 더 있어. 아니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불안할 것 그리고 잘 같은데요? 행동으로 변할 것 같은데? 아니 횡설수설 해버리면 왜 나는 항상 이해가 가거든. 나도 내가 막 감정을 안 좋을 때는 막 괜히 대단하게 착각들하고 계시네. 아니 하나도 안 그래요. 과장님이 혜성이한테 말 못하는 게 혜성이가 따박따박 얘기를 하다가 과장님이 혜성이한테 말 못하는 거잖아요. 따박따박 아니 얘기하는 근데 거잖아. 이거 따박따박 말하면 어디 교수한테가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나 그러면 교수 아빠는 그다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찍어놓은 어디 교수한테 하면 그러면 좀 시원할 것 같아. 아, 니 나무에 막힌가 이제 건의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시원하다고요? 좀 그럼 그좀 바람이 아니 안 들어봐서 그래. 들어보면 화나요. 그래요. 똑같이 화나요. 근데 이제 아니, 진짜 더 화나. 따갑다고 얘기했잖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더 화나. 나는 내 논리를 다 말했고 내 말을 다 전했는데 그걸 깔아뭉개는 느낌이 진짜 개빡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질 것 같아. 맞아요. 무기력해져요. 아, 저 말했다잖아 정말 맞아요. 내 그게 없거나.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크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횡설수설 하는 것보단 낫겠지. 딱 뭐죠? 그래도 날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목표면 여기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꺼내보고 이걸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건 조금 사리분별이 이 상황에서 돼야 되거든요. 연습이 돼야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 너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또 그다음 창피한데 지금 와서. 그걸 이겨야지 어떻게 다 창피 안 하고 말을 잘해요. 못하는 나는 그렇게 드러나야 말하고도 늘죠. 너무 창피하던데 내가 화를 냈다는 자체가. 횡설수설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근데 따박따박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맞아. 그걸 힘이라고 느끼고 그래 그거 피해. 그걸 말한다. 그걸 원한다고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여신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신님이 장급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말 엄청 또박또박 잘하고 화 잘 내잖아요. 그러면 동료한테 따당해요. 그럼 이제 찍어 눌러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동료한테 따당하고 상사한테 찍어 눌러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적절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다 옳다고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던데요? 그래요? 아무런. 빡치는 건 어떻게 해도 빡쳐요. 열심히랑 나 일단 해보자고. 아 여신인데 오늘 왜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먼저? 사람들이 아니, 질문을 해야 하고. 나는 루카님 얘기할 때 여신님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여신님 그랬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어갖고. 되게 얘기할 만한 주제잖아요. 저건 그때 무슨 생각 들었는가 하면 그때 제일 처음에 그때 루카님이 그 약을 먹는다 할 때 제가 말 잘못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그때 상황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말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공감 못하는 또 막 거기에 고민이 빠졌었어요. 그 내용은 다 이해가 됐고 루카님의 순간에 공감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더 그때 상황처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넘겨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 그걸 넘겨야 무슨 말이라도 하죠. 지금도 떨려. 아까 약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얘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때 개인 너무 전에 그랬어요. 한창 약 먹을 때 약 먹는 얘기 하니까 여신님이 그 약간 예.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식으로 저는 아니 참으라는 그러면 식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이라도 해봐요. 나 사실 지금 루카님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확인하고 싶다고. 이해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그때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좀 약간 아직도 저한테 그거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물어봐요. 그때 상황을 그러니까 아니 루카님한테 계속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저게 걱정돼요? 네? 내가 아직도 저거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는- 후에도 또 내가 이제 루카님하고 싸웠잖아요. 나 루카님 싫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좀 거슬리게 들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글쎄요. 여신님이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어때? 생각을 안 해봤대. 어때요? 말이 너무한가? 이거는 고민했던 건 아니어서 이제 아, 그래요? 팀을 주니까 그 하면 이렇게 얘기 마음이 참에 한번 알아보자 했던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말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랬어요. 아까 전에 아니 그 여신님은 아 루카가 나를 좀 싫어할까가 고민됐던 게 아니라 아니 그 말도 잘못해서 화를 낼 것 여수님이 같은 말을 화를 확 낼 것 같은 그 상황 이상하게 만들어 갈 것? 그걸 또 본인이 그렇게 할까봐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수님이 관계가 어려운 거야.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그거에서 내가 적절한 얘기를 하지. 이소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케이님이 물어보라고 했던 거는 옛날에 본인이 말을 해서 루카님이 화를 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루카님 아직도 날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말 잘못하면 나한테 크게 화를 내겠네? 조심해야지. 보통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맞아.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던 거야. 나 아직도 좀 불편해요? 근데 너 생각을 안 해봤대. 그래서 그래? 나 혼자 착각했구나. 그럼 나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신님이 그걸 궁금해할 거라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루카가 나를 싫어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실수 상대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죠. 통제성이 아주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까도 내가 한마디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하겠는데 또 누가 저기 뭐라 이러지 말고 왜 나한테 화내냐고 좀 한마디도 해주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좀 묻기도 하고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이해가 됐어? 이해된 걸 얘기해봐요. 모르겠어. 이해는 됐어요. 짜증나면 짜증내셔도 돼요. 이해는 됐어요.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보라고 본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된다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가 뭐고 이렇게가 뭐냐고. 나는 그 상대방이 마음에 중점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고. 루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루카가 날 불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이 왜 안 들지? 그래서 나 안 불편해요. 그래서 전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보통 가야 된다고요. 근데 루카가 본인을 싫어하는 말든 생각이 없든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실수할까봐 이렇게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 좀 가져보라. 그렇지. 맨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미실님은 어때요? 지금 미실님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나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 잘 안 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화를 못 내시는구나 그걸부터. 근데 루카니한테 아까 질문도 좀 하고 그랬잖아. 먼저 말도 걸고. 네.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다는. 나 이거 루카님에 대해서. 녹화네? 공감해주는 것처럼 들렸는데 아니 그 마음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정답을 맞추고 싶었던? 아니 그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
따가워. 루카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떤 마음이냐고. 기본적으로 질투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건 마음이 뭐냐고. 뭐 짠하다, 뭐 속상하다. 뭐. 아니 근데 공감되고 나는 좀 그런 부분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루카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용기 있나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네, 왜 물어봤어요? 궁금했어요. 조금 나하고 비슷한 이런 패턴이니까 난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안 돼요. 근데 저도 되게 안 됐었어요. 내가 안 되는 부분 속상해서 무시는 것도 여신님 저도 그게 되게 안 되는 사람이고 저도 남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저도 남한테 관심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지금도요? 네. 그 거의 약간 외워서 하는 게 더 크죠. 아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빠져있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 생각 좀 해보자 약간 이런 게 더 크지.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루카님이 그럴 때 그 상황들은 다 이해가 됐고 했는데 그럼 저럴 때 루카님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다가가려면 저 상황을 겪고 그렇게 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 상황들은 제가 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북에서 와서 더 얕잡아보고 그런다 이런 끝까지 확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팍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루카님이 여기서 오랜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를 원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할 것 같아. 아니죠 반응해주고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본인도 할 마음이 있고 이 사람도 듣고 싶어. 그럼 주면 되지. 근데 본인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 내가 또 말 잘못했다가 또 루카님이랑 갈등 생기면 이 생각을 하잖아. 그럼 내한테만 지금 집중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왜? 나한테만 집중. 근데 루카님도 내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얘기해주면은 루카님도 좀 좋겠구나. 나도 얘기하고 싶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좀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아까 저도 이북에서 와서 사람들이 날 또 무시해서 나도 그렇다. 그게 루카님이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루카님 이렇게 말을 하겠지. 아니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되면 말을 할 거고. 그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고. 틀렸다할까봐 그래서 틀리면 어때? 나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나는 상대방이랑 탁구를 치고 싶어. 근데 내가 서브를 못 넣을까봐 탁구채를 못 잡겠어. 맞아. 이런 모습이야. 아니 뭐라도 쳐야 다음 거도 상대방이 쳐서 너도 연습을 하고 이런 거 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처음에 서브 넣어서 이게 막 홈런이 됐어.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완전 딴 얘기가 됐어. 그럼 어때요? 다시 주워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무섭다고요? 무서워. 이게 무섭나? 아니 이게 왜 무섭지? 나 그때 그 갈등 두 번 갈등했던 게 아직도 좀 아니 되게 평안하게 갈등 없이 사셨던 분이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왜 무서워? 나는 여신님을 때리지도 않고 아니요. 그러니까 칼도 나 없어요. 북한님 말이 딱딱 맞아서 내가 항상 지고 들어가니까 내가 또 힘써서 말잘 이기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아유. 결국 그래. 그러니까 결국 약간 수치심? 그게 많아요. 저는 그게 계속 여신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이기고 싶어. 아니 좀 부끄러워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부끄러운 건 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약간 부끄럽다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좀 더 훨씬 편해지는데 내가 그래 말을 좀 못하는구나 부끄럽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여신님한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수치스러워하고 사냐고. 무슨 생각해요? 슬퍼요. 어떤 게? 그거 감내하라는 게 힘들다. 그럼 뭐라고 좀 해. 여신님 봐요. 지금도 나중에 봐봐. K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K님은 여신이 이렇게 혼자 울기를 바랄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랄 것 같아? 근데
힘들긴 하고 근데 그 마음은 알리기 때문에 뭐라 못하겠어요. 아니 케이님이 뭘 원할 것 같냐고. 얘기하는 거 원한다 했잖아요 지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 마음. 아니야, 좋은 걸 얘기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아니라 그냥 솔직한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솔직한 마음은 그 마음은 고맙다고요.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요. 그게 힘들다고 해서 안 되나 그게. 그럼 저한테 뭐 얘기를 해요. 왜 힘든 얘기 하냐고. 힘들다고.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야 무서운데 어떻게 얘기하냐, 무서워 죽겠다, 너무 얼마나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다. 무슨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힘들다니 무서워. 아니 수치스러운 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신님은 그러니까 우리 100년 후면 아무도 없잖아요. 100년이 뭐야? 50년만 돼도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그냥 씨발 그래 다 죽는 거 그냥 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 난 드는데 여신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내 수치감에 못 이겨서 관계를 놓치느니 씨발 내가 쪽팔려도 그냥 가는 거지 뭐.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네. 그게 힘들어요 저한테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을 좀 얘기를 해봐요. 힘든 마음. 북성에서도 그 사람 카드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했다고 탈북한 거 잘못했다고 그때는 펑펑 울었어. 근데 울면 또 안 돼. 내가 누구나 속을 꾸역꾸역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다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전화 아우 싫어요. 근데 봐봐요 여신님, 지금 여기를 둘러봐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보라고요. 네. 누가 있어요? 집단원들이 있죠. 그쵸. 네. 거기 장소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긴 어디고 누구랑 있어요? 아니 그냥 내 마음을 물어보니까 그때 그 아니 생각이 지금을 들었어요. 인지해보라고요. 무서운 거 알겠어. 나도 화를 이렇게 뭔가 궁지에 물려서 화를 내는 걸 참는 게 힘들어요. 너무 안 되고. 근데 그 마음 너무 안 되고 막막한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여기 어디 있냐고요? 한국이죠. 그쵸, 한국이죠. 여기 마포구죠. 네. 그쵸. 지금 누구예요, 다? 집단원들. 나 누구예요? 북한이요. 그쵸. 그 사람들이랑 있었던 일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신님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걸 계속 가져오면은 여신님이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이루고 싶은 걸 못 이뤄요. 나는 여기의 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변을 한번 느껴봐봐요.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얼굴 보고 생각에 빠지면 자꾸 기억이 떠오르니까 사람들 얼굴 표정을 봐요. 나무님 지금 표정 어떻고, 미신님 표정 어떻고, 케이님은 또 어떻게 하고, 말하는 내 표정은 어떤지. 다들 공감해서 저는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신님은 무슨 표정인 것 같아요? 유신님도 걱정하는 거. 물어봐요. 걱정하고 있냐고. 저는 안타까워 되게. 그러니까 여신님이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변해야 되고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걸 당장 못하니까 거기에도 또 못한 거에 대한 또 수치심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변한다는 거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뭘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달려가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다시 수치심이 들면서 이게 막 옥죄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었고 저도 지금 집단 4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근데 봐봐요. 나 미안해 말 끊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우는 모습 보이고 두렵다고 얘기하면. 꺼락질하죠. 그쵸? 미셸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방금? 안타깝다. 자기도 잘 안 된다고도 얘기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다? 그때 그 상황, 사람들, 장소와 지금 그 아. 상황, 장소, 그리고 미셸님이라는 사람. 아 속상해. 아 짜증나. 아, 그만. 잠깐만. 이해는 되는데 난 이걸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혼자 생각하고 말없이 있다 가지 말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하나 부탁해도 돼요? 일단 누가 말을 걸면 얼굴 좀 봐줘요. 얼굴 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눈 맞추고 좀 생각을 하면 안 될까? 그 사람 표정 보면서. 지금 마음이 말할 때도 얼굴 맞출 수 있어요? 아참 피해서 지금. 아니, 그니까, 뭐, 나 좀 봐봐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수님, 지금 창피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느다시님 보게 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봐요. 거기 저기 이제 그게 턱 떠오르면 보겠어요. 알겠어. 근데 여수님, 창피한 건 어쨌든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봐 걱정되는 게 창피한 거거든요. 예, 그게 많아. 그럼 집단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봐요, 그러면. 예, 느다시님 지금 어떻게 봐요? 제가?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모습? 내가 어떻게 볼까봐 걱정이 되냐고요. 아, 그건 아니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뢰가 갔어요. 지금 모든 분들 이제 그걸 신뢰가 갔는데 본인을 뭐 비웃을까봐? 아니는 그것도 아닌 거가.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걸 물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지금 나무님 표정 좀 한 번만 봐봐봐요. 어떤 표정이에요? 걱정하는데요. 걱정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속상한 거는 내가 지금 그 느다시님을 지금 마주 못 보는 거에 대한 내가 이제 그게 나 스스로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아니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 여신님이 그거 힘들어하는 거 이해 그거에 대해서 짜증나거나 뭐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신님.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여신님 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힘들지. 근데 나는 아까 나무님 표정이 걱정된다고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좀 답답해 보였어. 누가 지금 아니요, 나무님이. 나무님 표정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답답한 거, 또 답답한 표정이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아니 그걸 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여신님? 지금 이제 루카님 말 듣고 그런 거 하면 좀 물어봐요 나한테. 왜 루카님한테 물어봐? 그러게. 거. 답답했었나요? 답답하기도 해요. 어떡해요? 나한테 질문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해요, 저도. 그렇게 못해서 저도 속상하고. 그, 속상하고, 속상했어요. 그렇게 못해서 저도. 그거는 그렇게 막 바로 막 곧바로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신님 잘 들어봐요. 수치감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수치감 느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약하게 볼까? 나를 좀 미쳤다고 볼까?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까? 내가 되게 못났다고 볼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수치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 날 못 치료했다며. 그 누사님 저를 뭐 한심하게 보세요라고 그러지. 그건 네, 뭐 못났다고 보세요? 여신님? 네. 아니 못났다고 보진 않아요. 여신님이 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자세히 얘기했고 이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북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수치감으로 통제를 하는구나. 그게 너무 크게 각인되구나 싶어서 힘드시겠다 싶지. 못났다? 못난 사람들은 여기 뭐다? 여긴 용기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전혀 그렇게 뭐 그냥 힘드시겠다. 그래도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아까 답답했다 했던 건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때 무슨 말이죠?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무튼 알았어.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못났다고 안 받고 이해가 되고 힘드셨겠다. 지금도 힘드시겠다. 좋아요. 안심이 되고 공감받는 것 같아요. 여기 K님이 계속 아까부터 물어봐야죠. 제가 답답하게 보여요. 아니, 북한은 좀 답답했는데, 북한에서 있었다는 얘기 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진짜 되게 힘들었겠다, 이 생각 나요. 그리고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거 못 견뎌서 내려오신 건데, 가족들 다 두고. 그래서 너무 생각나고, 힘드셨겠다. 좋아요. 또 공감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님 얘기까지 하면서 그 할아버님 입장도 지금 확 힘드셨겠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북이 안 있었지. 그래서 내가 딱 우리 할아버지 됐으면 또 이렇게 또 마음도 그래. 혜인이 진짜 많이 그렇겠다. 라고 이제 생각도 나고. 여신님 제가 말없이 이렇게 손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데 혹시 이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뭔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건 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불편하진 않았는데 좀 어색했어요? 덥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신경 써주는 거 근데 어색하긴 했죠. 제가 이제 그런 스킨십을 많이 못 받아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신이도 다음에 누가 울면 가서 손 좀 잡아줘. 근데 루카님이 나와요. 루카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여신님 손을 잡았다고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나머님한테 잘 보려고 어필하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런 척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네. 진짜 0.001%도? 내가 그거를 좋게 볼 거라 생각해요? 왜요? 나는 차라리 따뜻한 사람이다. 욕을 하면 난 솔직히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러고 싶어 한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니 내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생각해요? 아직도 이렇게 나를 몰라? 쌤은 지랄 욕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좀 정신 차려요. 어? 북한이 그 얘기 듣고 더 고마워. 그래? 이제 그 용기를 내서 이제 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데, 그 이해돼요. 근데 이제 여신님은 누가 올 때 이렇게 가기 어렵잖아. 어려워요. 맞아. 그럼 루카님은 했잖아.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루카님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좀 물어봐요. 본인이 못 다가가는 게 뭐야? 이제 좀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첨 부린다랄까. 저는 아첨 부리는 사람 되게 싫거든.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그 사회적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잘 보인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첨을 누구한테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제 뭐 이상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좀 착해 보이려고 한다. 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항상 저기는 그렇게 그럼 이렇게 루카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나 지금 어떻게 그냥 좋다 고맙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괜찮냐? 그리고 지금 미셸님이 질문했는데 대답했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걱정하면서 이제 하셨다 이제. 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확 기억이 떠오른 게 큰엄마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정말 강렬한 기억이 하나가 큰아빠 생일이었는데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 그래서 거기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혼이 났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내가 이거 놓쳤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잘 보이려고 울지. 너 지금 착한 척하는 거지. 이런 비난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그게 아직도 억울해요. 그냥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주는 거예요. 어른이. 저 억울해서 약간 더 하는 면이 좀 있어요. 분명히 약간 비난받을 것 같고 나댄다고 평가드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안 하면 내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 얘기가 되게 용기가 되는 그 억울하고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면서도 좀 용기가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슬퍼서 근데 그게 이제 나를 모면하려고 그 상황 모면하려고 울음으로 지금 징징거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억울했어. 그러니까 큰엄마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북한이. 알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때도 그렇게 근데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날 잘 모르잖아. 내가 저렇게 손잡아주는 걸 좋아할 것 같다고요? 만약에 나무님한테 손잡으려고 질색팔색할 것 같은데요. 남이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럴 것 같고. 나를 좋아하면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상을 가지고 날 자꾸 대입시키지 말고. 네, 여신님이 그렇게 말아줘서 좀 위로돼요. 그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되면서 나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봤고 그런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난 여신님이 항상 보이는 게 저처럼 되게 하고 싶은 게 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 대충 두 종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맞추는 게 최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잘 되는 사람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욕망이 큰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신님도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가 동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래서 따가운 시선이 있어도 내가 억울할 것 같아 하는 그 부분을 할 것 같아요. 좀 노력해볼게. 그리고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에서 지금 나도 뭔가 좀 나대는 거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조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런 게 없다고 없다 생각도 못 해봤고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그 얘기 들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회에서도 지금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끝나기 전에 그래. 좀 얘기하면 저
경조증 증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됐어요. 한 2, 3주 됐나? 경소증이 뭘까요? 그러니까 조증인데 경미한 수준의 조증인 거죠. 그래서 감정도 너무 날뛰고 약 먹기 전에는 3시간 이상 못 잤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고 막 내가 정신 차리니까 집에 있는 동전 세고 있더라고. 쌓아놓고 있더라고. 막 갑자기 차 타고 어디로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약을 먹은 지 지금 한 2주 거의 다 돼가는데 좀 내려오는 느낌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괴로워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조증은?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소풀 말로는 네가 막 예술 같은 거 하고 그러려면 그게 없을 수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자각하고 약간 이렇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막 진짜 내 충동이 이 정도야? 내 충동에 제가 좀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좀 불안해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느끼면 요즘 막 이렇게 더 느껴지고 지금도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사실 너무 모자라거든요, 이 표현이. 진짜 나는 지금 막 엉엉 울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너무 괴로워요. 일단은 집단에서 표현은 왜 그럴 게 아니란 걸 안다는 생각은 안 하면 어떨까? 집단에서 감정 표현.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근데 제가 너무 익숙치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나? 이게 조증 때문인가? 이게 이럴 만한 일인가? 내가 지금 조증 때문에 더 심하게 생각하나? 좀 이런 의심이랑 불안이 계속 들어서. 그럼 그렇다면 좀 이걸 누르고 싶은 거예요? 조증 때문이라면? 그렇죠. 잠은 어때요? 약 먹으니까? 자는데 이제 약간 까무러치듯이 조금 자고 일어났다가 또 잠깐 진짜 약간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자요. 지금 일 안 하고 있죠? 이제 일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혹시 부담스러워요? 그 이전의 패턴이랑 이제 일에 적응해야 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생각도 당연히 들죠. 지금 하는 일이 또 예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뭔데요? 영어 강사. 학원 소속된 강사.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익숙치가 그러면 않고. 물론 K님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저 회사 생활하다가 강사 생활로 넘어갔을 때 일이 엄청 급하게 변했잖아요. 그거 프리랜서예요? 아니면 뭐예요? 프리랜서죠. 그쵸? 네. 내가 잘한 정규직은 아니고. 잘해야 뭔가 더 얻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좀 계속 불안하고 들뜨고 이럴만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할 것 같고 내가 얼른 이 일에 빨리 적응하고 잘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엄청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그럴 만한 일이에요? 못 견디기 힘들죠. 아니, 저는 뭐 회사 생활하다가 강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야를 해보는 거라서. 근데 맞아요. 그쵸.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번역은 내가 혼자 잘하면 되는 일인데 강사는 약간 주변 반응 피드백이 잘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만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안심이 돼요. 저는 이게 약간 혼자 미치는 느낌이 좀 혼자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던 경조증 사례가 너무 안 좋아요. 저랑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좀 루카님 말 들으니까 불안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럴 만하구나. 아무튼 뭐 위험한 행동만 안 하면 돼. 위험한 행동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쇼핑을 한다든지 운전을 지나치게도 뭐예요? 저 요즘 돈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럼 수프리랑 얘기해봐야 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밤일 돈 관리하듯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좀 쓰는 거에 연습해야 돼. 네. 그리고 뭐 운전 위험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만 안 하고 뭐 돈 좀 쓸 수 있지. 괜찮아. 그거 가지고 동전 세서 미치진 않아. 아니 이미 그게 너무 내가 미친 상태인 것 같은 거야. 동전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거지.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맞아요. 어쨌든 약 먹으면 그래도 뭐 다른 어떤 증상 중에서 이제 양극성은 약으로 정말 잘 잡히는 아 그래요? 증상들이어서 일단 약 먹으면서 꾸준하게 개인에서 집단에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들으니까 좀 낫네요.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일단 루카님 블로그 한참 안 올라오다가 최근에 좀 몇 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 읽진 않았는데 몇 개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일인지 일단 알아서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루카님이 뭐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도 또 계속 여기 취직하면서 계속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계속 좀 스트레스 연장선이어서 혹시 뭐 회사에서 잘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더 안심이 돼요. 안심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A는 좀 집단을 좀 보내야 나중에 본인이 좀 덜 서운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뭔가 사는데 뭐 결혼 생활을 하든 뭐 육아를 하든 뭘 하든 혹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명만 계속 나서서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은 점점 더 안 나서게 되거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좀 더 나서더라도 그래도 어떨 때는 같이 좀 하도 내주고 이렇게 좀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좋고 그리고 아까 루카님이 뭐 여신님이랑 이렇게 대화했을 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루카님은 한다고 했잖아요. 여신님이 그거를 마음을 잘 받았다니까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여신님 아무튼 뭐 이렇게 공개 집단 사실은 공개 집단에 오는 거 자체들은 뭐 어떤 대단히 그런 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남들 시선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얘기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서 나를 그래서 억누르는 사람들은 못 와요. 저는 이제 여신님이 그런 거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신님이 뭐 지금이 이렇게 좀 가리고 계시지만은 좀 화려하게 좀 옷을 입으시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여신도 자기 욕구가 되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옛날 생각 때문에 본인 욕구를 억누르고 잠재우잖아요. 약간 럭하니 얘기 들으면서 본인도 좀 그래야겠다고 또 개인 삶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시선 때문에 본인 욕구 억누르지 말고 다른 사람 시선 좀 극복하고 좀 자유롭게 사는 거 집단에서도 계속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님 마지막에 얘기 들어서 걱정도 되고 어쨌든 뭐 의사랑 개인 상담자랑 다 같이 알고 있는 거니까 계속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실님이 아까 루카니 얘기할 때 질문하길래 좀 그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좀 안 좋고 하더라도 집단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신경이 쓰이거든. 그래서 여신님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얘기 같이 하고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저는 미실님이 처음에 공감해 준 게 되게 의외였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신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런 예상할 만한 내용이라서 되게 웃겼어. 그리고 막 이전까지는 말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막 울고 막 나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항상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너무 내용은 좀 짜증나지만 반갑고 좋았다.
그리고 K님이 요새 그 직업 변환하면서 좀 스트레스 진짜 심하겠다. 저는 그게 경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사람이면 진짜 누구나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근데 K님이 감수성도 막 높아 보이고 그래서 더 그게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죠. 좀 힘들었던 적이 있고 주변 보면은 그 상황에서 그걸 느연하게 견디는 사람은 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중간에 여신님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막 그 대학 얘기하면서 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뭔가 대화를 막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거보다 다른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여신님이 아까 그 예전 생각나서 너무 무섭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을 때 엄청 많이 걱정됐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뭔지 제가 그 일 똑같이 겪은 건 아니지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틱한 상황이 계속 여신님 지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너무 괴로워서 외상후 후유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견디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그 중에 도움됐던 방법은 그라운딩이라 그래서 발바닥 이렇게 땅바닥에 계속 디뎌보고 느낌이 잘 안 나면 토닥토닥 해보고 이런 방법도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인지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압도될 때. 그래서 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근데 자꾸 눈 보고 여기 좀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과거에 약간 휩싸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어요. 손을 잡았던 것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막 무섭고 막 계속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약간 주춤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그 피드백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서 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약간 움츠러들어서 너무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싸워서 차라리 제가 꼴 보기 싫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때 너무 재수없었다고. 이 말이 사실 제 마음에는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여신님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짜증내 하거나 싫어하거나 화를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왜냐면 마음을 주고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주고받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왜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아 누가 본인을 계속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거랑 할 얘기 하는 거랑 어떤 게 나아요? 후자가 낫네요. 그렇죠. 그래야 나도 여신님 짜증날 때 짜증난다고 얘기하지. 근데 무서운 마음인데 진짜로 무서운 마음인데 그러면 마음 생각을 바꿔요? 그렇게 근데 돼야 내가 돼요? 무섭다기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신님 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내가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여신님 과거 경험이 너무 힘들었던 게 많다 보니까 날 또 상상 이상으로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도 조금 해요. 생각 바꿔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마음 남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나무님이 물어봐줘서 막 얘기했었는데 연락을 할 걸 그랬다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조금 후회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잘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안심되는 거 보고 저도 좀 안심이 됐어요.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루카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대화 내용이 그다음에 이렇게 좀 많이 마음 아팠던 상황이구나. 근데 내가 잘못 이제 얘기를 했,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좀 접근은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내가 이제 계획을 말을 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오히려 또 근데 이제 저 루카님이 나를 이제 공감해주는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뭐라 할까 좀 불편하다 할까 왜냐면 내가 이제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조금 좀 다가가기 좀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해줄 때는
더 어색하고 조금 그래요. 좀 솔직한 그건 솔직한 마음이고 그게 싫은 건 아닌데 그 마음은 언제나 알겠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일단 고마워요. 그 상대가 어떻게 볼 걸 감안하면서까지도 용기를 내서 소원까지 잡아주셨다는 얘기 듣고 마음 고맙고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그 케이님은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그런 업종을 바꾸셨다는 거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또 전문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냥 뭐 몸으로 애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또 이제 스트레스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많이 공감됐고 중간에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막 울어도 주시고 이제 할아버님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개입을 한마디도 못했을 때, 아, 내 욕을 먹겠구나 하는 이제 그것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근데 그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하면서 이렇게, 그때 좀 안심이 좀 됐었어요. 바로 이제, 여시라고 할 때 이제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듣고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와서 조금 안심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도 얘기를 못하면서 계속 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랬어요. 좋았어요. 또 좋았다면 다음 때 또 공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미실림은 늘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조금 나처럼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는 조금 혼자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 이제 편하고 계속 일단은 여기 오게 된 미실님 많이 기다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느 전체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느다시님은 아까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아침에도 먼저 왔을 때 조금 의식적으로 먼저 얘기를 시키고 그게 좀 많이 편해지네 했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예전대로 이제 눈 마주치는 게 어렵다는 그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 상황에서 또 제 도루묵이 되는 건 도루묵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래서 너무 슬프고 그랬었어요. 극복되고 싶어요. 네. 고맙고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했어요. 안 오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뭐지?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고 좀, 너 그럴만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나았고요. 왜 오는 건지 모르겠네. 육하님이 이렇게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해야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저도 약간 그 전까지는 좀 저렇게까지 해? 난 저렇게까지 하기 싫대. 약간 안 귀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여신님한테 해줬던 말들 있잖아요. 뭐 트라우마가 있을 때 뭐 사실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 나는 그때랑 다르고 그런 것들이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직장 얘기 들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너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여신님 얘기는 진짜 아까 북한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속상했고 여신님이 왜 이렇게 좀 말하는 거 자체를 힘들어하는지 좀 이해가 더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네. 그리고 미실님이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좀 늦게라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왔을 때 북한님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역시 오늘도 계속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봐 주기도 하고 뭐 여수님한테도 얘기하고 그 막 아까 뭐 은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말도 당사자도 짜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았어요. 유수님 마음을. 그게 용기 있어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은쌤도 마음 써주시는 거 느껴져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케이님이 계속 웃길래 지금 저번에 계속 힘들었었다고 그래가지고 밴디에 그래서 계속 아직 그게 힘든 건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조춘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그래서 딴 때보다 더 많이 우신 건가?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또 바꾸신다 하니까 그러면 또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또 그런 경조증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는구나 좀 이해가 되니까 좀 제가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계속 힘든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서 저 대목에서 그 눈물이 날까? 막 이런 생각이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몸이 건조한가? 막 이런 또 끝없는 이상한 비교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또 얘기 듣고 또 그건 뭐 아까 얼핏 듣기로는 뭐 느다스님이 뭐 양극상 뭐 약으로도 뭐 조절이 된다 뭐 이러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여신님 같은 경우 나는 사실 아까 전에 그 수치심 얘기할 때 저도 수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기 수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나는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아씨 또 이거 또 오버하는 거 아닌가? 또 거리도 먼데 가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순간 해주고 싶은데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펑펑 우니까 나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정말 그때. 그리고 나는 겪어보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크고 힘들겠구나 그런 이해가 되면서도 또 안타깝기도 하고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루카님이 지금 여기 어디냐고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그래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수님이 저보고 좋다고 막 이러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루카님은 사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질투하고 있고 신경이 쓰이고 같이 있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씨, 루카를 안 하면 좋다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봤고 이제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구나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공감도 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까 그거를 물어볼까 말까 했었어요. 그 누다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또 짜증나는 질문을 또 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물어보고 솔직히 물어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물어보고 나서 그게 아니란 대답을 들으니까 그걸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도 내 생각이 맞았거든요. 내 생각이 훨씬 크고 그게 대다수였어 정말. 그래서 힘들었어요 계속.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뿌듯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 왜 자꾸 혼자 서요? 나도 어떻게 얘기를 해봐요.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고 노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 칭찬 많이 안 해줘서 좀 서운했어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피곤 나왔다.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요? 네. 그래, 후회해 주시고요. 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안 합니다. 네.